노무현 대통령 그 형몽준에게 날아가서 우리 노사모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아직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는 노사모였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부산에서 노사모를 얘기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정몽준에게 날아갔습니다. 우리 노사모는 그것이 20년이 지났지만 바로 어제처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몽준이 노무현을 버렸다는 조선일보 사설 신문이 배달될까봐 그 신문을 없애기 위해서 새벽같이 돌아다녔던 노사모의 눈물을 김민석 의원은 알까요? 그날 밤 김민석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했습니다. 사람 대접받고 싶은가? 그러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의 대표 일꾼을 지내신 분입니다. 화가로 활동하고 계신 심우재 전 대표 일꾼 전화에 모셨습니다. 심우재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네, 대표님. 오랜만에 다시 불러보는 이름입니다. 심우재 대표 일꾼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노사모 대표를 하셨죠? 제가 2003년 8월부터 2005년 8월까지 2년간 대표 일꾼을 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 그 네. 중간에 이렇게 큰 역할을 맡으셨군요.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노사모입니다. 예. 자, 오늘 사실 전화 연결을 부탁드린 직접적인 계기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노사모를 팔고 다녀요. 노사모 회원들을 향해서 호남 지역 지인들에게 전화해달라 이렇게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경선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우위를 보인 배경에 이 지역 노사모 인맥이나 조직이 활용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보도를 통해서. 자, 우선 심우재 대표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일 테니 정청래 후보가 노사모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로서는 조금 난데없다. 예. 상황인데요. 예. 저는 노사모 대선 때까지 정청래 쌀입이라고 하던데 그때 했던데 네.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던 그때 대선 때 예. 쌀입이 정청래의 존재를 전혀 몰랐죠. 몰랐다. 제가 처음 봤던 게 예.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 시사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네. 하마 박시영 씨 있지 않습니까? 박시영 TV 대표의 예, 그 예. 필명이 하마였군요. 네. 예. 하마하고 정청래 씨가 네. 광주에 와서 예. 그때 온 이유가 뭐냐면 노사모를 해체해야 된다. 그걸 설득하러 왔었어요. 광주 노사모 회원들한테. 아니, 정청래 씨가 이렇다 할 노무현 대통령 당선 활동을 한 적도 없으면서 난데없이 하마하고 나타나서 노사모를 해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그때 왔던 이유가 아마 국회의원 출마 의도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얼굴도 좀 알리고 예. 그리고 이미 그 사람들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이미 결성을 준비하고 있었고 국민의힘은 지금 저쪽 당 이름이 아니라 그때 새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이라는 단체를 그렇죠. 정청래가 만들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사모에서 광주 노사모가 차지하는 어떤 위상이나 비중이기 때문에 네. 광주 노사모 사람들을 설득하러 왔죠.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우리가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을 만들었고 내가 거기 대표인데 정청래가 대표인데 이 노사모를 해체하고 그 노사모의 어떤 조직과 역량과 어떤 정치적 의미를 국민의힘 쪽으로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저 계승하게 하려고 그렇게 와서 노사모 해체하자 이렇게 제안한 건가요? 이를테면 이제 그런 셈인데 그때 이제 우리 광주 노사모의 대부분의 회원들은 네. 그걸 반대를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데 네.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노사모 굉장히 그 경랑에 휩싸였다고 그럴까요? 아. 그 노사모 해체를 해야 된다고 미키루쿠나 뭐 하마나 이런 친구들이 강력하게 그 주장을 제기하는 바람에 아, 미키루크는 이제 이상호.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두리 대표가 그 고민 끝에 전 회원 그 투표를 그 제안을 합니다. 네. 대표일권 권한으로. 예. 그래서 존속이냐 해체냐로 가서 전 회원 투표로 해서 가까스로 존속으로 결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사모 회원들은 그 노사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그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갔죠 노사모를.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을 만들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광주 노사모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왔죠. 미키루크도 오고 그 인평래도 오고. 근데 저는 노사모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본 기억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아니 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 상징할 수는 없는 법이죠 노사모를. 그렇죠. 게다가 네. 또 노사모를 없애자고 한 사람 아닙니까 청천회가. 야. 네, 그런 입장에 섰고 그리고 국민의힘 공동대표를 그때 그 3인의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오히려 더 노사모하고 대적점이 뭐 있었다면 있었죠.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그 노사모 사람들은 좀 뭐랄까 어떤 그 분리된다라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더 강했죠. 노사모 활동도 안 했고 게다가 아니 나중에는 활동은 했다고 그러는데 예. 활동을 했으면은 네. 이를테면 뚜렷하게 어떤 상징적인 활동을 해서 상징적인 인물이 되려면 이 우리가 본 기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름이 아이디가 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모습이 기억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제가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표 일꾼이 모르면은 누가 알겠어요. 어? 정말 참.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는 본인이 노사모에서 두각을 드러낸 바가 없고 다만 하마라는 아이를 가졌던 박시영 이분이 또 저기 정청래하고 건국대학교 동문이에요. 아마 후배인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기로 해서 이제 정청래가 노사모에 가입은 했지만 실제 활동한 기억은 우리 심우재 대표님께는 없다. 예. 자, 그런데 이분이 결국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을 기반으로 해서 공천을 받은 것일까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그 국회의원 출마 결심을 미리부터 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노사모가 전혀 그 별개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 사정은 제가 알 수가 없죠. 저희들은 이제 노사모를 이제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참 애쓰는 과정이고 그리고 재선 직후에 빚이 굉장히 노사모가 많았어요. 2억 가까운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10월 달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선언을 하면서 맞아요. 예. 그때 이제 회원들이 들어오면서 좀 경제적으로 풀렸지. 네. 그 전까지는 노사모 사무실도 막 축소시키고 활동도 축소시키면서 네. 노사모의 어떤 상징적인 가치를 지키되 현실적으로 이제 빚도 쪽에도 많이 시달리고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들었죠. 위축이 많이 돼 있었고요. 네. 그때 정청래 씨가 그 사업가고 학원으로 그야말로 큰 돈을 벌었고 뭐 좀 기부하거나 혹은 뭐 어떻게든 그 노사모의 재정 형편에 도움을 주거나 그런 바가 없었습니까?
아니 음. 그분은 그때 당시 이제 국민의힘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사모는 신경 쓸 뭐 어떤 상황이 아니었죠. 네, 노사모는 노사모의 길을 갔고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길을 갔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후보와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이상호 전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이른바 미키 루크에 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열혈 노사모 회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부산 지역 노사모의 거의 뭐 어떤 그 리더 역할을 했다는 평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랬습니까? 아니,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 노사모와 거리를 두고 바로 정청래가 공동 대표로 있던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에 가서 또 활동했고 나중에 정청래 씨하고 같이 정동영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는 차원에서 국민참여 1219 연대인가 그걸 또 만들었고 나중엔 정통들 그 멤버로서 또 활약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회고가 맞죠? 예. 그 미키루크 이상호 씨는 사실 노사모를 상징하는 인물 중에 가장 그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는 역할을 했었죠. 양말 공장 사장. 예. 그리고 2002년 대선 경선 대선 과정에서 노사모를 거의 쉽게 말하면은 선봉장으로서 잘 이끌었고 또 대통령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제 대선 이후에는 미키루크 이상호 씨는 노사모를 해체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가장 앞장서서 했고 정청래와 함께 예. 그리고 이제 정청래는 좀 거기 이를테면 업혀가는 느낌이라고 그럴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키루크의 논리는 노사모가 할 일이 없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모 해체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발전적으로 이걸 해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모 해체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신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10월달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친서를 노사모에게 보내주신 일이 있어요. 그 친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광주 노사모한테 이제 보내면서 그 강물은 결국은 바다로 간다는 얘기를 그때 이제 글로 써주셨죠. 그래서 아니 노사모를 부담스러워한다는데 어떻게 노사모한테 이런 글을 보내실 수가 있을까? 정적 부담을 감수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논리가 설 자리를 이루면서 이를테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부산에서 어떤 인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는 저는 광주에 사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번 열심히 정청래 후보를 돕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그러나 그분은 아예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신 때부터 노사모 해체해야 한다. 정청래나 미키루크는 노사모를 떠난 사람이죠. 자기들의 신념에 의해서 노사모를 떠난 사람이다. 그렇죠. 그 약속서는 없애야 한다라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 만들고 국참연대 119 만들고 이제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 정통을 만들어서 정동영 이제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노사모 할 때는 노란색 옷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일 수도 있으나 그 이후의 행보는 사실 그 정통을 상징하는 주황색 옷이 훨씬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죠. 알겠습니다. 노사모를 일찌감치 떠난 분들이 그로부터 24년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이 노사모를 자처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을 때 2009년이죠. 그 당시에 이제 정청래 후보와 이상호 씨가 봉하마을 빈소를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뭐 환대를 받았는지 뭐 상중에 환대받는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두 그때 사람의 저는- 조문이나 추모 활동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예. 그때 저는 이제 봉오를 가려다가 네. 광주에서 노사모 그 추모를 제가 맡아보느라고 예. 봉화를 사실 못 갔어요. 네네네. 그 기간 동안에는 예. 광주에서 이제 가느라고.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이렇게 예.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네. 어떻게 또 뭐 뚜렷하게 무슨 이렇게 활동을 했거나 한 것은 뭐 본 기억은 별로 없어요. 뭐 근데 안희정 전 지사나 뭐 유시민 작가처럼 그렇죠. 상주 노릇을 예. 했다든지 예. 그러진 그때 않았다. 이정재 백원우 이런 분들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모 역할을 하셨던 분들 또 캠프에 오래 계셨던 분들 강요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주도를 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건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뭐 어딘가에서 와서 추모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말하자면은 상주 같은 그런 역할은 하지 못했다. 이게 정설이겠네요. 예. 그렇죠. 예, 아니 그건 이미 다 영상으로 다 기록이 있으니까요. 예. 왜냐하면은 이미 일찌감치 노사모를 떠났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였던 정동영 그 후보 아니, 쪽에 근데 최근에 이렇게 그 발언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무슨 정신적 개성이니 정서적 위대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그렇다면은 사실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행동과 어떤 발언으로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판단을 하게 되고 예. 그런 것은 전혀 그 노사모하고는 관련이 없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네. 신뢰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죠. 예. 요즘엔 노란 티를 만들어서 뿌리는 모양인가 봐요. 어게인 2012, 2002가 되겠죠. 2002 이러면서 노무현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이 노란 티를 뿌리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 영상 그림으로 봐서 실제로 그러한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강조하고 노사모 회원들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정청래 후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가장 가슴 아프기도 하면서도 네. 참 우픈 행동이다라고 우픈 생각합니다. 행동이다. 예. 2019년에 이미 예. 노사모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아니 해체를 했습니까? 2019년에? 예. 해체를 공식적으로 했고 네. 해체를 하면서 당시에 그 집행부나 노사모 중요하게 오비 활동을 했던 주요 활동한 사람들이 네. 이제부터는 노사모 이름으로 단체 행동이나 외적 활동은 없다.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그다음에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노사모의 관련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행동일 뿐이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어요. 성명서를 통해서. 네. 그래서 노사모는 이 땅 민주주의 역사의 어떤 뜻깊은 상징의 하나인데 그 상징적 가치를 지키고자 많은 노사모 회원들이 사실 가슴 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지켜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난데없이 노사모 티를 맞춰가지고 단체 행동을 당대표 경선에 맞춰서 한다? 네. 아니 그렇다면은 네. 제가 드는 의문은 그거예요. 노사모에서 출신 중에서 김민석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홍영기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각기 노란색 똑같이 티를 맞춰 있고 김민석 지지한다고 가서 하고 송영길 지지한다고 하면은 그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그건 우리 스스로의 기본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그야말로 꼴불견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노리는 생각이 2002년 경선 때 네. 광주에서의 경선 3.16 경선에서의 어떤
노무현의 어떤 기적을 재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은 이해하겠는데 네네네. 그 상황과 지금 상황과 그때의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이런 억지를 부리면은 안 된다 노사모 이름으로. 네. 그리고 이미 노사모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는데 네. 서로 간의 그 신뢰의 문제 아닐까요? 네. 신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이 정청래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김민석 후보의 과거 후단협 참여 전력을 거론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후단협 사태가 노무현 대통령과 지지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그로부터 24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그 문제를 다시 당대표 경선의 쟁점으로 소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심우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광주 항쟁을 19 나이에 겪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광주 항쟁을 겪어가지고 네. 그 계엄령 때 공수부대가 민간인 학살을 하고 그 하는 것을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저 화가이신데 관련한 작품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고 트라우마인데 역사적 트라우마인데 네. 제가 2024년 우리가 12.3 내란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 공수부대가 출동을 하고 예. 저는 그게 만약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는 그대로 끝난다라고 예. 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기적적으로 그것을 막아냈잖아요. 네. 그 막아낸데 가장 중요한 쉽게 말하면 공신을 우리가 선정을 한다면 아마 1, 2, 3등 안에 김민석이 들어갈 겁니다. 그 비난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그걸 경기하게끔 했잖아요. 네, 김영현이나 그 기무사령관에 있던 사람들한테 국회에 나와서 그 비웃음 받으면서도 그걸 얘기했었고 그걸 해줬기 때문에 가까스로 우리가 막아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역사에 과오가 있다고 치자고요. 네. 근데 현재적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역사가 정말 참혹하게 무너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현재적 선고가 있는데 네. 이걸 곧바로 따지면은 24년제의 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적 의미의 공이 더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네.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되려면은 네. 역사는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1 독립운동을 했을 때 독립운동서에 그 선언문을 만들었던 육당 천함선이나 네. 춘원 이광수가 그 이후에 친일을 했잖아요. 예. 이런 비유가 조금 거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과거에 어떤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우리가 독립투사로 인정을 해줍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 역사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신이 변화하지 않았는가를 보는 것이고 과거에 나쁜 일을 했어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성찰과 노력을 뺄깎는 노력을 들여서 현재에서 역사에 도움되는 일을 했다고 하면 현재적 의미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그게 역사라고 생각을 저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김민석이 12.3의 정말 끔찍한 그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도 과거 무슨 정동영을 지지하자고 잠깐 한 것을 가지고 그 네. 사람의 이 공격을 한다는 것은 정봉영이 아니라 이제 정몽준. 정몽준. 예. 저는 그 아무리 선거를 저는 그게 공약이 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 국민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역사의 과정을 네. 그렇게 그건 뭐 흠집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인 옹졸함만 강요하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광주에 지금 살고 계신 거죠, 대표님? 예. 광주에서 정청래 후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청래를 좀 난데없다고 생각을 하죠. 난데없다. 특히 노사모 출신인 분들은
더욱더 아니, 그러하시겠죠. 네. 노사모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청래를 뭐 돕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뭐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분들은 이제 노사모 하다가 뭐 국힘도 하고 네. 뭐 공통도 하고 이랬던 분들도 있고 예. 또 노사모 안에 어떤 네트워크 있잖아요. 네. 좀 자기들과 친한 사람들과 이렇게 쭉 해왔던 그런 네트워크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분들은 그분들 의사지만 그러나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은 저는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호남 사람들의 그 기본 마인드는 뭐냐면은 아니 임기가 1년밖에 안 됐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대통령을 도와야지. 네. 응? 지금 정청래가 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재명 정부를 발목을 잡아서 이재명 정부가 잘못되면은 예. 다시 윤석열 같은 놈이 나와서 다시 계엄을 이제 다시 시도를 할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 땅의 수구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호남이나 민주 세력을 탄압해 왔으니까 그 네. 사람들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기감이 있죠, 사실. 이재명 정부를 지켜줘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참 가슴 아픈 건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을 때 또 광우병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직후에 예. 그때 저희들이 이제 봉화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퇴임하신 대통령과 그 노사모 회원들과 만남이 있었어요.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 여러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명박도 국민의 그 지지를 어쨌거나 받은 그 정부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지켜봐줘야 된다. 바로 되자마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씀 하셨어요. 네. 엄청 저희들이 사실 이제 실망을 했죠. 광우병 해가지고 이제 이명박이 저렇게 나쁜 정부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싸우는데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자기만의 어떤 정파나 이런 것이 이것이 아니라 국가를 정말 생각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실망을 많이 한 기억이 있는데 더군다나 상대방 정권에 대해서 또 그런 마인드를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니 우리 정부고 정말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시도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는 윤석열 치하에서 살고 있을 텐데 윤석열 김건희 치하에서 살고 있을 텐데 천신만고 끝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서 국가가 조금 이제 본 궤도에 올라와 있고 네. 이재명 정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역할이 요구되는데 아니 정말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갖고 한 게 뭐가 있냐고 이게 뭐가 있냐. 예. 연임을 하겠다고 나오고 예. 연임하겠다고 나와가지고 또 선거에 불리해지니까 무슨 노라모 노란티를 입고 자기가 노사모 정신이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 네. 이거 진짜 과거 그 같은 이 뭐 동료로 생각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청래를 노란 옷의 정청래가 아니라 주황색 옷의 정청래로 워낙 각인이 있어가지고 예. 저는 정치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가깝다면 정동영 쪽에 가깝지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웠던 적이 과연 있었는가 의문을 갖는다 이 말씀이고요. 네. 자, 하나만 좀 간단히 더 묻겠습니다. 예. 박시영 TV의 박시영 씨는 노사모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사무국장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율하고 대선 때까지는 아주 노사모를 상징하는 인물 중에 미키루크 하마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대선이 끝나자마자 노사모의 역할은 끝났다. 저 하마도 박시영도 하마가 아마 초대 국민의힘 사무국장을 하다가 청와대로 들어갔을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비서관인가 행정관인가 했어요. 행정관인가 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노사모의 그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노사모하고는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사실 마회의를 했던 거죠. 일찌감치. 예. 일찌감치 마회의를 했죠. 알겠습니다. 했던 예. 사건이죠. 예. 심 대표님 오늘 그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심우재 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 대표 일꾼이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시는 화가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한마디로 정청래는 노사모에서 뭐 한 역할이 있는지 모르겠다.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 미키루크 하마와 함께 이 노사모는 해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러니까 노사모에서의 정청래에 대한 기억은 우리 심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와서 노사모 해체하자. 이런 말을 한 사람 정도예요. 예, 노사모 8.1을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가증스럽다 못해서 한심하다. 뭐 이렇게 그 뜻을 밝히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